이게 여러분 네오마르크시즘 얘기를 했다가 제가 좀 공격을 당했어요. 아니 무슨 방송 작가들이 네오마르크시스트냐?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주사파에 물들었는데 주사파인 걸 모르고 주사파한테 물들 줄 모르고 네오마르크시즘에 물들었는데 네오마르크시즘에 물든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갑하죠. 그러니까 설득 불가가 되는 거예요. 자, 네오마르크시즘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자유민주주의 하면 뭐라고 했어요? 자유민주주의는 등기가 있는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등기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사유재산이라는 얘기죠. 사유재산 제도라는 게 여러분 사유재산 제도면 여러분 그냥 사유재산 제도는 내가 내 거 재산 갖는 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유재산제는 일단요 여러분 등기 제도가 있어야 이건 네 땅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계좌 제도가 있어야죠. 그래야 내 통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은행제도가 없고 은행제도가 발달 안 하고 등기제도가 발달 안 했는데 사유재산이 여러분 그게 제도로 심리적으로는 내 거라는 게 있지만 그건 본능적으로 있지만 그게 제도화가 됩니까? 사유재산제예요 여러분. 제도 등기 여러분 등기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주식 그렇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공적인 서류로나 이런 제도로서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이 사유재산 제도라고요. 제도 사유재산제. 그리고 이제 보면 주식이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산수단의 소유관계, 생산수단이라고 하면 공장이죠. 공장 돌아가고 쉽게 생각하면 공장, 광산 이런 식의 것들의 소유관계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그러니까 고전적 마크시스트들은 이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한다.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이게 걔네들 뭐라고 부르는가? 하부구조라고 하죠. 하부구조.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하고 그 다음에 종교를 철폐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 걔네들은요 혁명을 일으킬 때 점거해야 되는 거냐? 간단해요. 공장을 점거하고 그걸 공장을 점거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총파업이라고 부르죠. 총파업을 해서 공장을 점거하고 그리고 사회 간접 시설들 도로, 항만 이런 거요. 이런 걸 다 점령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멈추고 자기네들이 그 상태에서 총파업으로 사유재산 제도를 전부 다 멈춰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러고 할 때 그 다음에 뭐를 점령하니까 정부를 점령하는 거죠. 정부요. 국가기관들. 그걸 얘네들은 혁명 그리고 이제 그걸 수행하는 걸 노동 세력들 그 다음에 그 노동당의 군대 적군이라고 부르죠.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도 자기들의 좌익들의 편이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적군에 편입시켜서 군대 내에서 적군이 되는 이쪽으로 투항하는 사람들과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 그 적군 노동적이대라고도 하죠. 그 군대로 정부를 쓰러뜨린다. 이게 이제 고전적 마크시스트들의 혁명 방법이에요. 이게 고전적 마크시스트들의 혁명 방법입니다. 그러면 네오마르크시즘은 뭐냐? 네오마르크시즘은 뭐냐면 총파업을 했는데도 세상이 안 무너진대.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세상이 안 무너지네. 어떡하지? 이거에 대해서 기존의 이거랑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게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언론사 학교, 종교기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다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족도 해체시키고 학교도 해체시키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에서 해체주의 그런 걸 여러분 되게 많이 뭔가 있어 보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되게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거 이렇잖아요. 그 해체주의라는 거 여러분 그 해체가 뭘 해체시키려고 하냐면 기존 질서를 해체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존 질서가 뭔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종교, 학교 이런 걸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있죠. 프랑스에서 이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이 이제 난리 폈었던 게 이제 그 68혁명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거의 잊혀졌지만 가가지고요. 여기 소르본 대학 어디 있어요? 하면 프랑스에서 소르본 대학 있어요? 없죠. 파리 대학들을 전부 다 없애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없애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갔죠.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5대학. 명문대학을 없앤다.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아예 대학을 없애는 방향까지는 못 갔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걔네들이 혁명을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노동자들한테 가가지고 공장을 다 때려 부셔버립시다. 우리는 지금 학교를 명문대학을 다 없앴어요. 없애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당신들도 공장을 다 때려버립시다. 노동자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68혁명 당시에 프랑스 68혁명 당시에 그 혁명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그거죠. 노동자들이 공장을 지키면서 얘들아 가라고 어린애들 가라 하면서 네오 막시스트들과 전통 막시스트들의 충동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공장이 야 나는 선진국 프랑스의 국민이고 이 공장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사는데 쟤네들 말 듣고 공장을 때려부시면 야 아유 저 철없는 것들 꺼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네오마르크시즘이라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요번에 보면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신림동에 그 묻지 마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 남들도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해. 그래서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고 남들이 불행해졌으면 그렇다고 신림동에 이 사고를 친 거 아닙니까? 묻지마 이런 걸 한 거잖아요.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은요 세상이 무너졌으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졌으면 좋겠어. 세상은 끝장이야 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이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그 행동 지침의 하는 게 이제 기조는 그람스예요. 그람시, 그 다음에 알란스키, 뭐 이런 사람들, 사울 알란스키 뭐 이래서 뭐 우리나라에 그 파가 있는데 뭐 요런 사람들의 특히 이제 그람시를 기조로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회 질서를 바꾸자. 사회 질서를 바꾸자에 전에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자. 그 붕괴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뭘 없애냐면 사회 통합 기능을 없앤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쟤네들이 뭐냐면 학교를 장악하고 공장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쟤네들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네오마르크시즘의 진지전을 한 게 핵심이 민주노총이고 그 민주노총에서는 뭐예요? 사회 통합 기능을 없앤다고요. 사회 통합.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KBS 있죠. KBS를 공영방송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시청률 못 내겠다, 기타 등등 하는 것도 여러분 KBS가 사회 통합 기능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좌에 줄 서거나 우에 줄 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KBS가 KBS는 건들지 말자, 우도 KBS는 건들지 말자 이렇게 되면 KBS가 가지고 있는 사회 통합 기능이 우리나라의 중심이다 이런 걸 여러분 인정을 하나요? 그리고 KBS 구성원들이 우리는 사회 통합의 중치적 기관이고 이데올로기 기관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이런 생각해요? 걔네들 자유주의를 지킨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있나요? 이 사회의 가정을 지키고 그러니까 KBS는 되게 보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KBS가 가지고 있는 목표 자체가 사회 통합이거든요. 사회 통합 이데올로기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데올로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복잡한 거 없다니까요. 사유재산이죠. 여러분 사유재산과 관련돼서 우리는 또 뭐래요? 성실한 사람한테 무슨 보상을 주냐? 여러분 성실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 뭐예요? 가정이거든. 가정. 결혼해서 애 낳고 집 사고 재산 축적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보상이 자유민주주의가 사유재산과 그게 그 이데올로기 그 보상이 없다면 그래서 미국식은 우리나라식하고는 좀 다르게 미국식으로 하면 애들하고 손잡고 교회 가는 거 주말이면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동네 사람들 같은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고 중산층이라는 거 있죠. 중산층 때 되면 괜찮은 차 나오면 괜찮은 차 사고 시즌으로 나오는 핸드폰 같은 거 시즌 신형 나오면 신형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신형 나오면 바꿔주면서 저축도 일정 정도 하면서 내 집과 내돈내산 가전과 자동차 등등을 소유하고 적당한 어떤 주식이나 이런 자산을 축적하는 그런 중산층 그게 이제 자본주의가 그래 열심히 살면 저렇게 되는 거고 열심히 안 살면 그러면 이렇게 집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절도 없고 그냥 빚이나 짓고 사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회는 줘. 뭐 이게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살아라, 재산 축적해라, 할부라도 뭘 해라, 그리고 너가 열심히 살면 때 되면 결혼하고 자식해라. 이게 여러분 사회통합의, 자유민주주의 사회통합의 근간인데, 그 기능을 하는 이데올로기 기관이 없어요. 케베스가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요. 그런 식의 어떤 캠페인을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상태에서 네오 막시스트들이 넘어설친다라고 하는 건, 그 네오 막시스트들은 자본주의의 허점, 그건 이제 그 약한 고리, 그 그람시 얘기하는 혁명주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근데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거에서 간단하게 하면 걔네들의 사람들의 정신적, 그러니까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혁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큰 동의를 얻어내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잘못됐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동의거든요. 그래서 네오막시스트들의 연장선상에 봐야 돼요. 뭐를? 헬조선, 이런 말을. 헬조선, 여기는 완전 헬이야. 그러고 나서 뭐래요, 여러분? 사유재산제를 뭐로 해석을 해버려요. 야, 그 재벌 봐라. 그러면서 사유재산, 금수저, 수저론 있잖아요. 야, 노력? 여기가 노력? 야, 월급 이거 겠고 이거 가지고 무슨 노력? 노력. 꼰대들이 노력.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다 노력 같은 꼰대가. 야, 우리가 지금 월급을 얼마를 받는데, 가처분 소득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집을 사?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집값을 봐. 어떻게 사? 모기지 사, 이것들아. 1억은 모을 수 있잖아. 1억 모아가지고 모기지 해가지고 서울 근교에서 4억, 요새 집값 떨어져서 5억까지 보이잖아. 사정거리 안에 보이잖아. 남녀 둘이 합쳐서 1억 5천 정도 모아가지고, 그러면 요즘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은 여염 남염 뭐 난리야. 사회통합이 없어. 남자 여자도 싸워야 되고, 가난한 사람 부자도 싸워야 되고, 뭐 지방과 서울도 싸워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만만 왕창 쏟아내면서 사회통합 기능을 완전히 해체시킨다. 그러기 위해서 방송 장악하지, 학교 장악하지, 걔네들이요. 그리고 언론 출판, 문화, 뭐 유시민 같은 애들이 지금 베스트셀러 1, 2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 우파적인 얘기를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겠어요? 조금 전에 무슨 따뜻한 가족 얘기, 이런 얘기 먹히겠냐고. 문화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역량에서 쟤네들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쟤네들의 드라마, TV쇼, 예능, 여러분 요새 문화적인 영향력이 1위는 예능이라니까. 그 예능을 여러분, 예능의 담론들 보세요. 얼마나 예능의 담론이 쟤들식으로 치고 들어와서 쟤들 이데올로기 선전이 되고 있는 게 많은지 잘 보시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지금요, 사회통합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진짜 씨가 마른 지경이다. 이러니 정치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 정치에서 지금 돌아가는 판에서 그람시의 진지정과 네오막시스트들의 세계관, 그들의 조직 방식, 운동 방식, 정치 운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논할 수 있냐. 그럼 제가 그럽니다. 야, 쟤네들은 진짜 재밌게는 만드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거 해서 쟤네들 세계관 퍼트리는데 재밌게 만드네. 편견 없이 살자. 장애인, 우영우 같은 자폐증 환자가 어딨냐. 참, 그렇게 하나 만들어서 걔네들이 스토리텔링 하면서 자기네들 세계가, 박원순 세계관을 전파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우리는 네오막시스트들의 스토리텔링에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있는 세상을 살고 있고, 우파 아저씨들, 우파 할아버지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끄덕끄덕 거리는 현직 정치인들 몇 명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진지를 만들고, 우리도 쟤네들에게 어떤 대치기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정치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자각을 못하고 있어서, 저는 한번 크게 당해봐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도를 당하고서도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선거를 치르면서 계속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선거 괜히 도와줬다. 선거 괜히 도와줬다. 한번 박살이 나야 정신을 차렸을 인간들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번 선거는 지면 안 되는 선거였으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도 전개된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 뭐 이재명 잡혀들어가고 요런 거에 시각이 꽂혀 있어서 전반적인 이 그라운드,
지금 이 진지, 병영 이런 상태 보지 않고 정치를 다들 눈앞에 코앞에 있는 이득으로만 보고 정치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죠. 대한민국에 우파는 없다고. 기회주의자 새끼들이 우파의 탈을 쓰고 국민의힘 끼고 이렇게 양당 정치에서 요따구로 정치를 하면 얘네들한테 무장해제 당한 상태에서 엄청나게 당할 수밖에 없다. 정신들을 좀 차렸으면 한다. 그러면서 이제 네오마르크시즘이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설명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